무릎이 시큰거린다고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내손 박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무릎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걷다가 소리가 뚝뚝 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신호가 아니라 무릎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자동차 타이어와 같습니다. 새 타이어는 잘 구르고 조용하지요. 하지만 오래 쓰면 고무가 닳고 갈라집니다. 무릎 연골도 똑같습니다. 평생 우리 몸을 떠받치며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타이어는 닳으면 새 걸로 갈면 됩니다. 하지만 무릎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뵌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80살 할아버지였는데 늘 바둑을 두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다가도 자꾸 다리를 주무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 무릎이 시큰거려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납니다. 선생, 나는 젊을 땐 하루에 논밭을 몇 번이고 오갔는데 지금은 집 앞 슈퍼 가기도 무섭네.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무릎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아플 때 참고 넘어가다가 결국 관절이 많이 닳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완전히 끊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무릎을 쉬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해 주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걷고 근육을 키우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무릎이 내는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뚝뚝 소리가 난다면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신호입니다. 기름칠이 안 된 문 경첩에서 삐걱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소리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경첩이 부러집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소리일 때 조금 불편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걷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초반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무거운 짐도 많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다고만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참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버티다가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병실에서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덜 무리했어도 지금은 덜 고생할 텐데. 여러분, 이런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조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덜컥 빠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단순히 근육이 약한 게 아니라 무릎 관절이 이미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연골이 닳아버리면 관절은 더 이상 매끄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틀어지면 차가 덜컥거리는 것처럼 무릎도 흔들리고 소리를 냅니다. 이걸 무시하고 계속 쓰면 결국 관절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 직업이 운전기사였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무릎은 늘 구부린 상태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무릎이 저리다고만 하셨는데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관절이 이미 심하게 닳아 있었고 재활에도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차바퀴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왜 본인 무릎은 점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분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가 평생 써야 하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당연히 튼튼할 거라 믿고 고장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도 기계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몇만 킬로마다 점검을 받지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만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끊어야 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은 무릎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에도 무릎이 아프다고 몇 년간 집안에서만 지내며 걷기를 완전히 끊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결과 무릎 주변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관절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가볍게 걷고 허벅지 근육을 키운 분들은 오랫동안 건강한 무릎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차이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생활 팁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기를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 큰 충격이 옵니다. 대신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만 쓰지 말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게 무릎 수명을 몇 년씩 늘려줍니다. 그리고 체중도 무릎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본 60대 남성 환자분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셨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 4kg의 하중이 더해집니다. 그러니 살을 조금만 빼도 무릎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분도 식단 조절을 통해 7kg를 빼고 나니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분은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나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실제로도 매일 아침 조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무리해서 계속 달리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느 날은 뛰다가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지고 인대에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무릎을 망가뜨렸네. 여러분, 무릎은 운동을 해야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됩니다. 조깅이나 등산처럼 충격이 큰 운동보다는 평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서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만 보시고 움직이는 건 최소한으로 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무릎이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일 뿐 원인을 고치지 않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무릎은 계속 나빠집니다. 약에만 의지하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플 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방치입니다.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계단은커녕 집안을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는 무릎이 아픈 걸 숨기고 참고 지내다가 결국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몸 전체 건강이 무너집니다. 무릎 하나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무릎만 치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연결돼 있습니다. 허리, 엉덩이, 발목까지 함께 영향을 줍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에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못 걷다가 허리까지 틀어지고 결국 온몸이 다 아프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지키려면 온몸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이 훨씬 안정됩니다. 제가 실제로 본 8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무릎이 자주 시큰거려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집에서 매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씩 꾸준히 하신 거죠.
놀랍게도 무릎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튼튼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근육이 받쳐주니 관절이 덜 망가진 겁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릎을 아끼려면 무릎만 쉬게 하지 말고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큰 원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는 습관, 양반다리 습관,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생활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본 어떤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다가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도 쪼그려 앉는 습관을 못 고치셔서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릎 건강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70대 초반의 권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몇 년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통증이 심해지자 외출 자체를 피하셨습니다. 결국 집 안에만 계시다 보니 몸무게는 늘어나고 혈압도 오르고 혈당까지 높아졌습니다. 무릎 하나 때문에 결국 온몸의 건강이 다 무너진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집 앞을 천천히 걸으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걷기 시작하자 점점 무릎도 좋아지고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다. 계단을 내려올 때 유난히 아프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건 모두 관절이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없이 본 결과 나이보다는 습관이 더 큽니다. 젊을 때부터 무릎을 아끼지 않고 아픈데도 참고 무리하고 체중 관리 안 하고 잘못된 자세를 반복한 결과가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은 고장이 나도 쉽게 티가 안 납니다. 조금 불편하다가 말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그 불편함이 쌓이면 어느 날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조금씩 닳아도 처음엔 잘 굴러가지만 어느 순간 펑크가 나면 차를 못 몰듯이 무릎도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찜질방에서 뜨거운 찜질만 계속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물론 따뜻하게 해주면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붓고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 하나가 무릎을 더 망가뜨립니다. 제가 본 환자분 중에도 무릎이 아프자 몇 달 동안 뜨거운 찜질만 하다가 상태가 더 악화된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와서야 제대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 근육이 빠르게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무릎은 더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쉬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합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근육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5초간 버티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살아납니다. 또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단 대신 평지 걷기를 꾸준히 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무릎은 충격에 약하니 충격이 적은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릎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제가 본 6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셨습니다. 제가 체중을 5kg만 줄여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살은 5kg 줄었고 무릎 통증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살이 줄어든 만큼 무릎의 부담도 줄어든 겁니다. 체중 관리야말로 무릎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 단순합니다.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다시 살릴 수 없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키셔야 합니다. 걷기 습관, 올바른 운동, 체중 관리, 잘못된 자세 고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무릎은 훨씬 오래 버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참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부지런히 밭일도 하시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장도 다니셨던 분인데 무릎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몇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되신 겁니다. 그분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나는 이제 집 앞 슈퍼도 못 가네. 나이 먹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걷지 못하는 게 서럽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결국 무릎 하나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걷지 못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인생이 너무 갑갑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지키는 건 단순히 통증을 막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관리가 내일의 큰 고통을 막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린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서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 못 이룬 적 있으십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덜컥거린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무릎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무릎은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치아처럼 한번 빠지면 다시 날 수 없듯 무릎 연골도 한번 닳아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무릎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국물 덜 먹듯 계단 덜 오르듯 무릎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로 지킬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습관을 고치고 하루에 10분씩만 평지를 걷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살을 조금만 줄이는 것, 이 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를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두 다리로 자유롭게 걷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은 내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 손 박사와 함께 건강을 지켜가십시오. 감사합니다.